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인슐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인슐린은 또 혈당하고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혈당을 체크하는 어떤 장비를 갖고서 다이어트와 어떻게 하면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런 24시간 당을 체크하는 기계를 하나 착용을 하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팔에다가 24시간 당을 체크하는 이런 기계를 갖고 왔어요. 이 기계는요, 24시간 혈당을 자동적으로 측정을 해주는 기계예요. 이 기계를 몸에 부착을 하면요, 우리가 휴대폰으로 이 혈당을 그때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혈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서 이런 음식들이 정말 나한테 안 좋았구나, 자, 이런 음식들이 내 다이어트를 방해했구나 라는 식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제 몸에 착용한 24시간 당 체크기를 통해서 제 지금 혈당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휴대폰을 뒤에 갖다 대면요, 지금 저의 혈당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휴대폰을 이용해서 혈당을 24시간 체크하는 이런 좋은 기계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24시간 연속해서 혈당을 체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공복 혈당만으로는요, 당뇨, 혈당 스파이크의 진단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당화혈색소라 그러죠. 이 정맥에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당화혈색소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검사하기 힘들어요. 그때 잰 혈당, 여기 손끝에서 잰 혈당은요, 그 순간만을 당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전에 높았던 순간들은 무시하고 그때만 보고서 나는 당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당화혈색소라 그래서 2, 3개월에 당뇨의 평균을 구하는 이런 정맥 혈액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는요, 평균을 보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들락날락 했는지, 오르락내리락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도 그렇고 손끝에서 하는 혈당 검사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한계가 있다. 정확하게 우리가 당뇨를 측정하고 저혈당이나 고혈당, 혈당 스파이크를 측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는 아니지만 비만한 환자들한테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정제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내가 얼마나 혈당이 올라가는지를 본다면 이런 정제탄수화물의 위험성을 인식할 이런 계기로 사용을 해서 다이어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의 경험을 좀 들려드릴게요. 저는요, 당뇨 가족력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 비만하지 않지만 정말 비만했을 때 당뇨 전 단계까지 나왔던 적도 저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혈당 스파이크나 혈당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제가 한번 이런 기계를 차고서 계속 이제 혈당을 측정을 해봤더니 좀 저도 예상은 했었지만 좀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인 한식 식사, 그러니까 아주 과식하지도 않고 일반적인 한식 식사를 했더라도 저의 경우에는 혈당 스파이크가 일정 정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약 180 내지 190 정도까지 혈당이 올라가는 이런 스파이크를 보이고요. 이렇게 또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요, 급격하게 혈당이 또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슐린의 역할이죠. 혈당이 올라가니까 인슐린이 나와서 이거를 내리는 역할을 하죠. 이러면서요, 저혈당까지도 내려가는 것들을 몇 번을 봤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너무 많이 나타나서 저도 좀 놀랐어요.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제 몸에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죠. 그래서 회식도 한번 나가봤는데요. 회식 때 이제 술도 먹고 또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200 이상까지 올라간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서 잠자는 사이에도 얘가 계속 혈당을 재는데 새벽에 저혈당으로 빠지더라고요.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70 이하로 혈당이 떨어지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리고 이러한 한식 식사를 하고 나서 일정 정도 혈당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식후에 바로 나가서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했더니요, 혈당이 더 오르지 않아요. 한 160 이하로 조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믹스커피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스낵이라든지 이런 과자를 먹었더니요, 혈당이 아주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 쇠모처럼 삐쭉삐쭉한 이런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실험을 해본 거는 또 현미라든지 샐러드, 두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양질의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것들을 먹었더니요, 혈당이 상당히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24시간 혈당을 한번 재보는 것은 상당히 본인의 당뇨 수준, 본인의 혈당 수준을 제대로 알고 혈당 스파이크는 없는지, 정제 탄수화물에 있어서의 내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 기계 프리스타일 리브레라고 하는 기계가 있고요. 또 이 기계 말고도 24시간 혈당을 잴 수 있는 기계들이 있어요. 연구에서 밝혀진 이런 24시간 혈당 측정기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당화혈색소의 감소예요. 이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사용했더니 당뇨 환자에 있어서 당화혈색소가 감소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혈당 지속 시간이 감소됐습니다. 우리가 저혈당이 빠지면은 경고음이 울리게 되는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당뇨 환자분들이 너무 저혈당이 빠지면 내가 뭐 좀 먹어야겠다, 이런 저혈당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혈당 범위의 지속 시간이 증가됩니다. 보통 뭐 70에서 180 정도 내가 유지하겠다 하시면은 내가 그 사이에서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목표 혈당 범위를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먹는 음식과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계속 팔로우업하면서 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24시간 혈당 체크기를 착용 권장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물론 당뇨 환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당뇨 전 단계라고 나오는 환자분들 있죠.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고 받으신 분들은요, 한번 착용을 권장을 해드리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더니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더라,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상당히 좋아요. 세 번째는요, 당뇨 가족력이 있는 비만 환자들이에요. 당뇨 가족력이 있는 비만 환자는요, 당뇨병으로 진행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당뇨 전 단계가 안 나왔더라도 혈당 스파이크는 없는지, 내 당이 이런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탄수화물 중독 환자들. 내가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데 이 탄수화물이 내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를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백날 나쁘다 해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장착하신 분들이, 내 몸에 탄수화물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저혈당으로 빠지는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환자분들이 이런 탄수화물을 줄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다섯 번째는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시는 환자분들한테도 권장을 해드려요. 어쨌든 먹은 음식에 따라서 내 혈당은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환자분이 스스로 체득하시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장착한 후에 제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장착하고 나서 1, 2kg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에 있어서의 이런 24시간 혈당 측정기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이러한 혈당 측정기와 다이어트를 접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가 없는데 혈당 측정기를 보면 너무 혈당이 올라가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양질의 탄수화물이 있다면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다음번에는요, 이런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탄수화물, 이러한 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려요.